안녕하십니까. 알파스티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4% 올라서 25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한 1% 조금 넘게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1% 가까이 빠져서 이틀 합산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가 요때 이제 공매도 금지했을 때 크게 올랐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참 뭐 약합니다. 거의 뭐 행보에 가깝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2500 중반대까지는 왔는데 뭐 오늘 연고점에서도 멀고요. 뭐 사상 최고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뭐 좀 계속해서 아쉬운 그런 코스피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뭐 오르기는 했고요. 워낙 지금 뭐 미국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다우가 1.4%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0대를 간 거는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다우가 제일 먼저 경신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는 4,800대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이번에 이제 4,700대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S&P도 한 2%, 한 2, 3%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으니까요. 이제는 뭐 S&P도 사상 최고치 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기대가 계속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참 이렇게 강할까 했는데 이렇게 참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 뭐 예상대로 동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 예상대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인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내년 3월이 가장 지금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 3월 인하 가능성이 60%가 지금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뭐 3회 정도 이렇게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5니까요. 뭐 3회 정도 낮추면 4.75? 별로 되지는 않네요. 4.75 정도까지 내년에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랐죠. 오히려 빅테크 쪽이 조금 상승폭이 약했고요. 다른 그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다우가 강한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 빅테크는 워낙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좀 비싸지 않냐, 그런 경계가 좀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더 지금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 증시가 지금 불장이에요. 보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오늘도 1.1% 오르면서 뭐 사상 최고치 근처 가 있고요. 유로 스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연중 최고치에 가 있고요. 대만도 지금 연중 최고치 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만 뭐 좀 미리 달려가지고 오늘은 뭐 0.8% 빠졌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는 좀 특이한 게 지금 엔화 통화 정책을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했을 때 거의 달러엔이 150엔을 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141엔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지금 돌고 있고요. 우리나라 N1 환율도 보면 거의 한 850원까지 빠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덧 지금 915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엔화 투자가 상당히 성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엔화가 이렇게 좀 강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니케이는 워낙 오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빠져도 별로 뭐 그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정말 별로 못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코스피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요 종목들 보시면 좀 삼성전자는 좀 약했어요. 오늘 좀
실망스럽죠. 0.4% 오른 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장 초반에는 좀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가 보면 74,300원까지 가가지고 일단은 연중 최고치는 뚫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뭐 장중에 하락 전환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쭉쭉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올라도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좋죠. 하이닉스는 오늘 4%대 이렇게 오르면서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도 연중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3만 원 거의 후반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이제 15만 원 정도인데 사상 최고치를 하이닉스가 먼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뭐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2차 전지도 괜찮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삼성 SDI 4%대, 포스코 퓨처엔 7.5%. 네, 이렇게 오르면서 2차 전지 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네이버도 4%, 카카오는 거의 뭐 7%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2% 오르면서 뭐 바이오도 나쁘지 않았고요. 금융업종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늘 뭐 조금 하락한 거는 현대차 그룹 쪽만 좀 하락을 했네요. 아무래도 환율이 확 많이 내려갔어요. 1200원대로 이렇게 다시 오면서 현대차 그룹 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90원대까지 왔는데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것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는데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죠. 환율 환차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매수도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뭐 지금 뭐 지수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별로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골디락스 강세장이 쭉 간다고 하면 미국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뭐 미국 선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도 따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단 만큼 장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갈 때 코스피가 굉장히 빡빡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조금씩 해봅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